아, 맞다! 오늘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날인데 깜빡할 뻔했네. 그거 갱신할 때 또 이것 깔아라 저것 깔아라 할 텐데 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뭘로 바꾸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10자 이상. 복잡해 라고 모두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인인증서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을 뿐 기존에 갱신 기간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재발급을 받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없어지는데 그럼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쓸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과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발급한 인증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더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이름이 단지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을 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예요. 이거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는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개별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타 은행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발급한 인증서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에서 발급한 네이버 인증서,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발급한 패스 인증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 거죠? 민간 인증서는 이렇게 은행이나 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입하는 과정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했을 때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이 민간 인증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의 장점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하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이것 깔고 저것 깔고 뭔가 굉장히 설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불편했잖아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기존에는 저희가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PC나 USB에 저장을 해서 다녔는데요. 민간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발급받을 때 저장할 위치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없었어요. 자동적으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 USB에 공인인증서를 담아오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있는 그 인증서를 꺼내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인데요. 기존에는 비밀번호 설정할 때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10자 이상 복잡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비밀번호 숫자 6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편하지 않나요? 그 밖에 지문 인증이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겠죠.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저는 이제 국민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그 금융인증서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증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증센터에 들어와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증서 발급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약관 동의, 사용자 확인 설명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주민번호, 앞자리, 뒷자리 넣어주시고요. 본인 인증해 주시면 돼요. 저는 ARS 인증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거든요. 이제 전화가 오면 뜬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1년 번호 마지막 4자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름과 휴대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SMS 문자를 받은 후 확인 코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답장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급이 끝난 거예요.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제 금융인증서는 2023년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했다면 이번에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또 그마저도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사용하는 이제 SC제일은행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제 SC제일은행의 앱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도 간편번호 인증을 한번 눌러봤어요. 간편번호 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과 휴대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MS 문자를 받아서 이 번호로 답장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제가 발급받았던 그 금융인증서고요. 비밀번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이때 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체크를 해주시고요. 추가 인증 방법, 이번엔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이제 보안카드 1년 번호와 또 보안카드 번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타기관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제가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았던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제 SC제일은행에서도 등록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